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로는 자, 제목은 뭐냐면 군집에 자, 100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의 1002부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숲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숲이 짠짠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을 거야. 옛날 진짜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 황무지에 이제 뭐 풍화작용이라든지 그러면서 토양 같은 게 생겼겠죠. 그러면서 토양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 흙 바로 아래에 우리가 보통 뭐 이끼류 같은 것들을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끼류보다 조금 더 전 단계인 애들이 있거든요. 이끼 같은 거 전 단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지유류라고 하는 생명체가 땅 밑에 이제 들어옵니다. 땅 바로 아래에 그래서 뭐 곰팡이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겨. 그러면 얘네가 죽고 뭐 하면서 거기가 이제 뭐냐면 유기 양분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유기양분이 쌓이면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풀들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풀들이 하나, 두 개 생기게 되면 그 동네 자체가 이제 뭐냐면 초원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우류에서 초원으로 이렇게 동네가 변신하게 됩니다. 물론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2년 아닙니다. 뭐 1000년, 뭐 3000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땅이 지유류가 들어와서 이제 초원이 만들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숲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이제 조성이 됐죠. 그럼 이제 초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얘들도 이제 흔히 말하는 진화 과정을 좀 거칠 거 아니냐. 그래서 풀떼기만 있던 것 중에서 좀 덩치가 큰 풀떼기가 자라났을 거고, 그럼 덩치가 큰 풀떼기는 덩치가 작은 풀떼기보다 햇빛을 잘 받을 거니까 잘 살 거고 등등등 하면서 조그마한 나무들로 이제 숲을 슬슬 이루게 됩니다. 조그만 나무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목림이라고 부를 거야. 관목림. 그래서 관목림으로 조그만 나무로 쭉쭉쭉 채워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던 땅이 황무지가 흙으로 덮여지고요. 여기 안에 지우류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풀들이 자라게 되는 거고, 그림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풀들이 자라면서 자그마한 나무 숲이 형태가 이렇게 자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해될 것 같아. 자, 시간이 좀 지났어. 이제 한 10,000년쯤 지났다. 이게 웬 것? 얘는 햇빛을 참 잘 받게 되죠. 햇빛을 잘 받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화 과정에 거쳐서 햇빛을 유독 좋아하는 덩치가 큰 나무 숲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자, 큰 나무 숲을 이루게 되면 이 숲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수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의 첫 시작은 사실은 양수림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이 양수림으로 잘 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야 우리는 이제 햇빛도 잘 받고 하니까 애도 잘 낳을 수 있어서 애를 막 미친 듯이 낳기 시작합니다. 왜? 초점이 어디다 한다고? 그래? 지금은 쌤이 이게 막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초점이 좀 흔들리나 봐. 어? 그래? 이게 10분 전 얘기냐? 나 지금 봤어. 내가 수업에 너무 집중했나 봐.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양수림이 만들어지면 양수림의 새끼들이 나와. 양수림의 새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냐면 양수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새끼들도 양수림인데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삼촌 할미 할아버지가 햇빛을 다 막고 있네. 슬프게도 이 양수림 새끼들이 못 자라요. 환장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냐? 뭐야 갑자기? 뭐가 갑자기 이러고 뭐야 이거? 우리 언제 개새끼야 준영아, 너 개새끼야. 몇 시 끝나냐고? 끝나는 시간은 7시 반이야. 진짜 야 채팅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양수림이 됩니다. 근데 양수림이 되면 양수림 자체가 환경저항이 되면서 애 새끼들이 못 자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연찮게 애를 하나 낳는데 이 새끼는 비실비실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비실비실 태어났는데 이게 웬걸? 햇빛이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햇빛이 많이 필요치 않아. 그럼 결국에는 햇빛을 많이 필요한 튼튼한 애 새끼들은 다 뒤지고 햇빛이 별로 필요치 않는 비실비실한 새끼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햇빛이 별로 필요치 않는 비실비실한 새끼들로만 이렇게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양수림의 새끼들이 결국에는 수가 감소하면서 햇빛이 비실비실하게 필요한 애들 우리가 보통 음수림이라고 부를 건데 음수림이 가기 전에 양수하고 음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혼합림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양수림도 뭐 1만 년 사는 건 아니잖아. 언젠간 지들도 죽습니다. 그 결국 죽으면 뭐 하는 거야? 음수림만 남아서 숲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결국 숲의 맨 마지막은 음수림으로만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숲의 끝은 결국 음수림이야. 음수림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맨 끝에서 극상이야. 극상. 항상 극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땅에 맨 처음 들어온 생명체가 지유류죠. 지유류가 맨 처음 들어와서 얘를 우리가 개척자라는 단어 써요. 개척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개척했어. 그래서 지유류가 여기 땅을 개척하고 그 생명체로 인해서 초원, 관목리, 양수림, 호남림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음수림까지 도달한 상태. 이걸 우리는 천이라고 불러. 지금 천이가 뭔데? 황무지였던 땅이 숲으로 되는, 극상으로 되는 과정을 천이라고 부른다.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숲이 막 우거지다 보면 알잖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번개처럼 그러면은 충분히 불 날 수 있어. 그 불 나면 싹 다 타버립니다. 그 숲이 끝나버려. 그러면 그 숲이 끝나면 싹 불에 탄 형태는 황무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땅속에 지유류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지유류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불타거나 뭐하나 그러면 초원부터 다시 가능해. 초원부터 다시 가능하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2차 천이라고 불러. 황무지였던 땅이 차례 돼서 음수림까지 가는 극사까지 가는 걸 우리가 1차 천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숲이 망가졌어. 초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우리가 2차 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산불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러면 자, 중에서 자,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갈 때 결국에는 양수림 새끼들하고 음수림 새끼들하고 서로 뭐 하냐면 빛을 두고 경쟁하죠. 그렇지? 그래서 환경 저항이 서로 간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우점종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외우려고 하면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하는 법은 좀 알고 있으셔야 돼. 근데 이게 내용상 선생님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진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데 처음 배울 땐 조금 어려웠나 봐. 그래서 이름을 선생님이 있잖아. 거기 뭐냐 우리 책에는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일단 제목을 방형국법이라고 적어놓고 시작을 하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천이는 끝났어 내용. 자, 그래서 방형국법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렇게 생긴 철사로 만든 틀이 하나 있습니다. 틀.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에 가로는 1m, 세로는 1m인 정사각형 철사로 만든 틀이야. 그럼 철사로 만들었으니까 틀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뭐 그림 잘한다. 좀 이쁘게 그리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틀이 이렇게 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한 칸당 10cm에서 전체 10개의 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도 칸이 있어. 세로도 이렇게 세로도 칸이 있어가지고 자, 몇 개의 칸을 만들 거냐면 전체 10개의 칸을 만드는 거야. 즉, 요 하나가 결국에 뭐냐면 얘가 일종의 방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 뭐 이런 거야. 이름이 방형구법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틀을 뭐 하냐면 이 틀을 이렇게 들고 있어. 틀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틀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풀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네. 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그림이 되나요? 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물 형태의 틀인데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겠지? 내용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그 틀 안에 몇 개의 종이 몇 개가 보이는지 셀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풀떼기가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뭐 여기에 보인다라고 칠게 한번. 그 다음 B라는 풀떼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고 같은 방에 들어있고 뭐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C라는 풀떼기가 예를 들어서 C라는 애는 어떻을까 자, C라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여기 다 자 여기다 몰리다 자 C는 다 여기 이렇게 자 몰려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쌤이 지금 뭐를 계산을 하려고 하냐면 철사로 된 그물 같은 틀인데 이거 보다가 얘를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면 그 사이사이로 풀떼기들이 막 올라올 거야. 그럼 그 풀떼기들의 개체수를 세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뭔지, 이 동네에서 제일 번식력이 좋은 게 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를 방형구법이라고 할 거거든.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뭐를 조사를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밀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좀 쓸게요. 다시 한번 각각의 밀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밀도를 배운 적이 없어. 밀도는 맨날 부피분의 질량만 알고 있거든. 근데 생물에서 말하는 밀도, 여기서 말하는 방형구법의 밀도는 뭐냐면 전체 면적 안에서 세어지는 개체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요 틀 안의 면적은 1제곱미터 안에 A가 몇 개가 보이냐면 4개가 보인다 이 뜻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B라는 마찬가지야. 1제곱미터 안에 개체수가 몇 개가 보이냐면 역시 4개가 보입니다 이 뜻이고, 그 다음 C라는 애는 마찬가지로 1제곱미터 안에 3개가 보입니다. 이게 밀도란 겁니다.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조사를 하려고 하냐면 빈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빈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전체 방개수, 총 방개수 중에서 얘네가 들어있는 방개수. 그림 이해되니? 그러면 어쨌건 총 방수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방수만 세도 큰 문제는 없겠다. 맞죠? 얘가 왜 뭐 할 거냐면 얘는 비율로 나중에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총 방수 100개니까 100개 방 중에 몇 개 방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럼 A는 몇 개의 방에 보이냐면 4개의 방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B는 몇 개의 방에 보이냐면 3개의 방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C는 1개의 방에 있습니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자 피도라는 게 있는데 피도는 총 면적분의 개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개체들의 면적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피도를 왜 굳이 안 하냐면 피도까지 하면 이건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변신해서 피도는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는 피도는 웬만하면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피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금 방역문법 하면서 무슨 단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밀도,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피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든 단어 나오죠. 피도가 뭐야? 우리 뭔지 모르지. 하지만 방역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밀도, 빈도, 피도라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피도는 보통 동일하다고 나오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니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보통은 밀도하고 빈도만 신경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ABC에 자, 뭘 거냐면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상대 빈도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내는 식계감 어쨌든 똑같이 다 분모 똑같은 거니까 자 A는 11개 중에서 4개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게 이게 상대 밀도죠. 내 말 이해됩니까? 다음 B란에도 11개 중에서 4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C란에는 11개 중에서 3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거야. 지금 계산 지금 이해되고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마찬가지야. 상대 빈도로 계산할 건데 그럼 얘는 8분의 4죠. A는 8분의 4. 그 다음에 B는 8분의 3이지. C는 8분의 1입니다. 얘를 다 백분율로 계산을 한 거야. 퍼센트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약 얼마냐면 50%죠. 이런 식으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계산한 거야. 따라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상대 밀도랑 그 다음에 상대 빈도랑 그 다음에 상대 피도를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이 값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중요도라고 부를 거고 따라서 그 중요도라는 게 크면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종에서 우점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내용 좀 이해되니? 선생님이 좀 거창하게 막 이것저것 쓰면서 얘기를 했지만 별거 아니고 다시 해볼게요. 그물로 된 틀을 갖고 가다가 풀떼기 많이 있는데 살짝 올려놓아서 각각 세는 거야. 개체가 몇 개 있는지, 몇 개의 방에서 관찰되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다 퍼센트로 계산을 한다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계산해가지고 그 상대값을 다 더한 거를 중요도라고 부를 거고 중요도 값이 가장 큰 거를 우점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점종의 뜻이 뭐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거, 그 동네에서 가장 번식력이 좋은 거를 뜻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계산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지만 니네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요. 오케이. 자, 일단은 필기 좀 할게요. 아.